고소를 당했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고소 사실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둘째, 자신의 기억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떠올려서 미리 글로 정리하여 두는 것입니다. 소장이 접수가 되면 연락이 올 텐데요. 제가 왜 고소가 된 거죠? 어떤 내용이죠? 라고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알려주지 않으면 이후에 출석 요구서가 와요. 그때 제가 출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는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요구하셔도 됩니다. 수사관님들 중에는 끝까지 알려주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피의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정보공개 회신이 올 때까지는 출석을 보류하셔도 됩니다. 정보공개 청구 회신으로 피의 사실의 요지, 즉 내가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받았는지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되고 나면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내 입장을 정리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고소가 된 내용이 두 가지 내용이다. 첫째는 흡연장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쓰레기라고 욕을 했던 점. 둘째, 점심 식사를 마치고 건방지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쥐어박았다는 점. 이 두 가지로 조사를 받게 됐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이런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억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내 기억 사실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내가 쓰레기라고 말한 것은 맞다. 그런데 이걸 피해자를 지칭해서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작성했었던 문서, 그 문서의 어떤 수준이 높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다. 근데 그걸 피해자는 앞뒤 내용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서 쓰레기라고 말한 것처럼 이해를 한 것 같다. 자신의 생각을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미리 문서 형태로 만드는 거죠. 제목을 진술서라고 쓰시고요. 첫 번째 행위에 대해서 나의 기억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썼던 말의 전후 경위는 이와 같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피해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었고, 다 같이 심각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제3자로 목격 사실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기억 사실과 자신이 기억하는 그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주변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마치 영상으로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면 출석이 약속된 당일에 출석해서 진술을 하시면 돼요. 준비된 질문들이 있어요. 진술 거부권 행사하실 건가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건가요? 이런 정해진 질문들을 합니다. 그리고 성함, 생년월일, 소속, 계급, 인간연도, 출석하신 이유를 알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몇 월 며칠자에 피해자에게 쓰레기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준비된 대로 내가 지금까지 기억을 정리해 왔던 대로 그대로 진술을 하시면 돼요. 이때 잘 들어야 할 것은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피해자나 제3자가 무엇이라고 말했는지에 대해서 수사관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물론 고소장이나 피해자, 제3자에 대한 진술 조서는 공개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때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면 수사관님이 준비하신 이 질문 중에서 피해자의 말에 의하면 그 당시 두 분이 대화를 하시다가 야, 이 쓰레기야 라고 했다는데 기억이 안 나시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또는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그때 굉장히 흥분된 상태였었고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쓰레기야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사실과 다른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피해자나 또는 제3자가 뭐라고 했는지를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제가 기억을 떠올려 왔을 때는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피해자 또 제3자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확실하게는 모르겠다. 조금 제가 시간을 두고 기억을 떠올릴 수 있게 잠시만 시간을 달라. 제가 다시 기억을 떠올려 보겠다. 라고 쉬는 시간을 줄 것을 요청을 하셔도 돼요. 당황해하지는 마시고요. 어떤 것도 숨기지 않고 무엇도 가장하지 않고 기억하는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결국 사람의 기억 그리고 사람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거든요. 또 한 가지, 수사를 받는 중 감정이 상할 때가 있어요. 수사관님들 중에서는 꼭 다그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피해자는, 제3자는 다들 피해자가 피해자에게 쓰레기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지금 본인만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본인이 지금 불리하다 생각하니까 사실 숨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라고 거의 다그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에 마음이 상하죠. 그럴 때는 수사관님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수사관님, 이건 적절한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입장과 제가 기억하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을 드려 그것으로 답변이 된 것 같은데요. 그것 외에 저를 다그치는 듯한 것은 불필요한 조사 기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번은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이야기하실 필요는 있어요. 당당하게 진술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내 기억 사실을 무엇도 숨기지 않고 가감하지 않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고소를 당했을 때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첫째, 고소 사실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둘째, 자신의 기억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떠올려서 미리 글로 정리해 두기. 최대한 자세히.